전 세계가 열광하는 아이돌 스타,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 그리고 세계를 제패한 레전드 스포츠 스타, 걸어다니는 대기업이라 불리는 1타 강사까지 대한민국 0.1% 슈퍼스타들이 모여 사는 국내 최고가 아파트, 더 펜트하우스 청담을 아십니까? 매매호가만 무려 230억 원에 달하는 이 난공불락의 성도, 불경기의 여파를 견디지 못하고 지금 법원 경매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최초 감정가 144억에서 한번 유찰되어 무려 약 115억 원의 최저가로 2차 입찰이 진행됩니다. 시세보다 수십억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며 경매 바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섣부르게 덤볐다가 수십억을 날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시한폭탄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 무서운 내역을 낱낱이 밝혀드릴 테니 정신을 바싹 차리고 따라오세요. 사건 번호 2025 타경 103008 서울중앙지방법원 물건입니다. 2020년에 대형 건설사가 준공한 총 29세대의 프라이빗 아파트입니다. 경매로 나온 물건은 20층 중에 6층 603호입니다. 공급면적 100평, 전용면적 83평에 층고가 무려 6.7m에 달하는 복층형 구조입니다. 현재 동일평형 매물 호가가 최저 135억에서 최고 230억까지 나와 있으니까 최저가 115억 2천만 원은 얼핏 보면 눈이 튀어나올 만큼 매력적인 금액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들이 사는 이 집이 도대체 왜 경매에 넘어오게 된 걸까요? 자, 지금 보이시는 이 독보적인 건물이 PH129입니다.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바로 앞에 위치해서 강남과 강북 어디로든 최고의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2020년에 준공된 총 29세대의 최고급 아파트인데 기존 LV 호텔을 재건축한 것입니다. 전 세대가 한강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보안과 조망을 동시에 잡은 대한민국 최고 존엄 주거지입니다. 자, 가까이에서 보면 전면이 최고급 통유리 창으로 마감되어 있어서 외관부터 압도적인 포스를 풍깁니다. 오늘 경매로 나온 매물은 총 20층 중 5층에 위치한 603호 물건입니다. 5층이라고 해서 한강이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워낙 지대가 높고 통창이 커서 거실에서 펼쳐지는 한강 조망이 예술인 라인입니다. 각 층의 높이는 6.7m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층 구조입니다. 다음은 정문입니다. 정문 입구부터 철저한 외부인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사생활 보호를 극도로 중요시하는 탑스타들과 자산가들이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이 출입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철통 보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공급면적 100평, 전용면적 83평의 구조입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거실 층고가 자그마치 6.7m에 달합니다. 일반 아파트의 2배가 넘는 높이입니다. 이 거대한 통창을 통해 매일 거실과 안방에서 파노라마 한강 뷰를 감상할 수 있는 그야말로 상류층의 전유물 같은 공간입니다. 이 자산의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내부뿐만 아니라 오직 29세대만을 위해 설계된 독점적 커뮤니티에 있습니다. 세대당 5대가 넘는 프라이빗 독립 차고, 최고급 와인바와 피트니스, 그리고 수행기사 대기실까지 하이엔드 자산가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벽하게 저격하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자산이 수백억 원의 가치를 유지하는 하방 경직성의 이유입니다. 욕실과 현관 복도 마감재 하나하나까지 독일산 최고급 수입 자재만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화려하고 멀쩡한 대한민국 1등 아파트가 도대체 왜 경매 매물로 나오게 되었는지 이제부터 은밀한 서류상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도를 보시면 올림픽대로와 영동대교가 교차하는 한강변 최전선에 부지가 위치해 있어 거시적 입지 리스크는 제로에 수렴합니다. 미시적인 인프라 측면에서도 가치가 뛰어납니다.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강남 주요 업무지구로서의 정시성이 확보되며 청담초, 봉은초, 봉은중, 경기고로 이어지는 명문 학세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주거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코엑스, 현대백화점, 쇼핑 인프라가 반경
1.5km 내에 밀집해 있어 산으로서의 하방 경직성이 매우 견고합니다. 이처럼 입지와 인프라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초고가 물건 경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권리관계의 안정적 소멸 여부입니다. 이제 법원 문건 현황을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5 타경 103008입니다. 용도는 아파트이고 감정가는 약 144억 원입니다. 1차는 유찰되었습니다. 2차 매각기일은 2026년 6월 10일 20% 저감된 약 10억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건 경매 물건은 2회차에 낙찰을 예상하나 만일 유찰이 된다 하더라도 낙찰 금액은 100억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건물의 면적은 82.88평이고 대지권은 26평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선순위 전세권이 있습니다. 청담 PH129는 29세대 한 동짜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고층은 20층에 본건은 6층입니다. 사용승인일은 2020년 8월 12일입니다. 건설사는 현대건설에서 시공하였습니다. 해당 층수에는 3개 호수가 있으며 본건 경매 물건은 603호입니다. 임차인 권리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리스크 분석의 첫 단추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현재 이 자산에는 박땡땡 씨의 전세보증금 70억 원의 선순위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설정일은 2023년 1월 18일입니다. 이 전세권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경매를 신청한 것입니다. 김땡땡 씨라고 주거 임차인은 전입신고는 되어 있으나 확정일자와 배당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많은 블로그 글과 유튜브를 참조하였지만 전세권자와 주거 임차인은 부부로 추정된다. 제가 봐도 부부로 추정은 되고 있으나 만일 둘 사이에 임대차 관계가 성립된다 하면 추가 보증금이 인수되니 조심해라 겁을 주는 내용도 있고 부부니까 걱정 말아라 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제 주관적인 권리 분석은 주거 임차인 김 씨는 전세권자보다 전입 신고가 늦게 돼 있습니다. 더구나 확정일자도 없기 때문에 설령 임대차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한 푼도 낙찰자가 인수할 게 없습니다. 물론 가격이 초고가이기에 조심하기는 해야겠지만 저는 공포 마케팅은 하지 않겠습니다. 시세 분석입니다. 비교 대상이 바로 옆에 상지 카일룸이 있긴 하지만 전용 74평이 130억 원의 호가 매물이 고층에 나와 있긴 합니다. 다만 준공연도가 2003년 12월로 단순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일 물건 비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매물 호가는 최하 140억 원에서 230억 원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단순 산술 계산으로 최저가 115억에 낙찰받아 선순위 전세금 70억 원만 깨끗하게 매각대금에서 배당 처리되면 상당한 자본이득이 남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시중에 유료 경매 사이트 등에서도 자동 배당 프로그램 역시 인수금액 없음, 안전한 물건으로 기계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면 이는 대단히 위험하고 1차원적인 분석입니다. 다음은 등기부 권리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리고 경매를 직접 신청했다고 했죠. 선순위 전세권 아래 국가에서 가압류가 잡힌 게 있습니다. 금액이 자그마치 270억 원에 해당됩니다. 시장의 일반적인 분석가들은 전세권 설정일이 2023년 1월 18일이고 가압류가 10월 27일이기 때문에 낙찰 시 국가 가압류는 말소되고 전세권자가 1순위로 배당을 받으므로 낙찰자 부담은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매 펀드 매니저의 시각으로는 심각한 리스크 관과로 볼 수 있습니다. 저 가압류의 본질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등기부 비고란에 보시면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의 명령에 의한 추징보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형사사건에 의한 추징보전입니다. 소유 법인이 중대한 경제범죄에 연루되어 검찰이 자산을 동결한 것입니다. 사기나 주가 조작의 순수 범죄 이득금 추징이라면 전세권이 우선 배당받는 것이 맞으나 이러한 대규모 형사사건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막대한 법인세 탈세나
자산 자체에 부과된 당해세, 조세채권이라고 판정될 시에는 전세권보다 먼저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잘 보증금만 해도 11억입니다. 만일 떠안는 인수권리라도 발생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산 취득 자금 자체가 범죄 수익 은닉재산으로 확정될 경우 낙찰 후에도 가압류 말소가 거부되거나 소유권을 두고 국가와 소송을 벌여야 하는 집행불능 리스크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270억의 가압류가 진짜 사유가 무엇인지 법원 경매계의 비공개 문건과 세무서의 교부 청구 현황까지 완벽하게 스크리닝하면서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자산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단순한 권리 분석으로 소중한 투자 자금을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보증하는 매각물권 명세서에는 인수하는 권리가 없다고 표기되어 있으니 이는 마지막 반전의 카드입니다. 낙찰 후 위험한 상황이 된다면 매각 불허가 신청 내지는 매각 결정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경매 물건이기 때문에 토호제나 자금 조달 내역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100억대가 넘는 초고가 자산을 경매하고자 하는 슈퍼리치를 위한 서울 경매대학의 아너스클럽 1:1 자산관리 서비스는 로펌과 세무사의 협업을 통하여 리스크를 철저히 통제하고 안전한 투자 자산 가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